안녕하세요. 바이오스 라이프 프랜차이즈 오너 유미경입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갑상선 저하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래도 젊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피곤하진 않았어요. 근데 늘 피곤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아이를 출산하고도 외출했다 돌아오면 좀 누워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1시간이나 이렇게 좀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또 아이들 보고 케어하고 뭐 그래야 될 정도로 그때부터도 좀 많이 피곤하긴 했는데, 그러다가 40대 초반에 제가 우연한 기회에 갑상선암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발견을 하게 돼서 수술했어요. 근데 그때도 힘들긴 했는데 뭐 그런가 보다, 이제 그 워낙 저는 이제 늘 이렇게 피곤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냥 한 2주 만에 다시 일을 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한 6개월인가 1년 정도 했는데 어느 날 걸음이 안 걸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지? 내가 왜 발을 오른발을 띄고 왼발을 띄고 이렇게 뛰는 거가 왜 이렇게 힘들까? 너무 이 걸음이 안 걸어지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그렇다고 다리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다리에 뭐 염증이 생긴 것도 아닌데 그렇게 걸음이 걸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인지를 한 거죠. 내 건강이 많이 나쁘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일을 그만뒀어요.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이제 요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 나름대로 그냥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하고 그날 식단도 딱 이렇게 짜가지고서는 딱 먹고, 그래서 이제 한의원을 다녔어요. 한의원 다니면서 그렇게 운동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 6개월 지났어요. 6개월 지났는데 몸이 그럼 많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기운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5년 동안은 제가 대학병원을 다녔거든요. 근데 대학병원을 다니는데 선생님한테 맨날 가서 해요. 선생님 이렇게 해서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러면은 그 약을 0.5ml 아니면 0.05ml 그만큼 올렸다 내렸다만 해주시지 별로 해주시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약을 조금 올려도 그럼 내가 막 기운이 넘쳐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운이 막 넘쳐나지 않고 똑같아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약을 너무 세게 먹으면 또 골다공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으면 이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약도 그냥 뭐 세게 줬다가 약하게 줬다 이렇게 하셔도 저는 별로 몸이 그 피곤함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사 선생님을 찾아가겠다고 생각을 해서 가까운 동네 약국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몸이 이만저만 하니 어떻게 뭘 먹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무슨 건강기능식품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갖고 와서 이제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약국에서 그걸 사다 먹으니까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그걸 먹으니까 조금 좋아지는 거예요, 몸이. 그래갖고 일주일 동안 누워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제가 다시 운동을 하러 나갔어요. 근데 그것이 기운 나는 게 제가 원하는 것만큼 그렇게 기운이 막 좋아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도 침대에 일주일 동안 누워있던 저를 그래도 건강기능식품 먹고 이렇게 세워서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하고 건강기능식품을 먹어줘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닥치는 대로 다 먹었어요. 워낙 기운이 없으니까. 그래서 약국에 그 약사님이랑 계속 상담하면서 약국에서 파는 제품을 먹었고요. 그리고 직장에 다니던 분들이 뭐 칼슘이 좋다, 오메가가 좋다라면 뭐 그런 거 이렇게 시켜서 다리다리 건너서도 먹고, 또 이제 마트나 이런 데 가도 많잖아요. 건강기능식품, 종합 뭐 비타민이라든가 종합영양제가 많으면 그거 한 바퀴 쫙 훑어보고 또 가격 대비 이렇게 보고서는 또 그 사서 먹고, 그리고 또 그 고모부가 한의사셨거든요. 그래서 한약도 데려 먹고, 그다음에 건강기능 저기 뭐야 건강원에서 개소주 같은 거 뭐 흑염소 이런 것도 데려 먹고, 그래서 10년 동안 건강기능식품을 엄청 먹었어요. 근데도 제가 그렇게 활기찬 생활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스폰서님이 그 에너지를 한 포를 주신 거예요. 근데 정말 그거를 먹고 안 피곤한 거예요. 피곤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 박스를 선물을 해주셨어요. 스폰서님이. 그래서 요거 이렇게 먹으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타 먹었는데 제가 그 평생 느껴보지 못한 그런 에너지가 솟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도 이런 적이 있었나? 이 제품을 먹고 너무 기운이 나고 좋으니까 아마 2포씩 타 먹었어요. 한 번에.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사 먹을 수 있냐 이제 물어보게 됐어요. 스폰서님한테. 그랬더니 이런 OM장에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트렌드, 제품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한 번 들었을 때는 잘 몰랐어요. 이 유니티 와서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아, 건강기능식품도 진짜 누가 만들었는지 또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함량은 얼마가 들어있는지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을 고르는 법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트렌드라는 거를 또 듣게 됐어요. 그래서 아, 이런 게 트렌드가 있었구나. 내가 이런 걸 몰랐으니까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왔을 때 투잡으로 하다가 제가 이제 본업으로 이제 유니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어떤 거를 먹었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어떤 트렌드를 보고 이 회사를 선택했는지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트렌드인데요. 여기 농경사회는 땅을 가진 사람이 부자잖아요. 제가 좀 컸을 때 동네 언니들이 많이 취업을 하러 나갔어요. 왜냐면 그때가 이제 산업사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이런 사업체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부를 거머쥐는 시기였고 제가 학교를 졸업해서 취업할 때는 이때 막 디지털 사회가 시작하는 시기였어요. 근데 그런 것도 몰랐죠, 저는. 그냥 아, 그런가 보다. 근데 여기 와서 트렌드라는 이거를 보니까 아, 그 시대에 그런 게 정말 트렌드가 있구나라는 걸 알고 그럼 나는 그 다음에 놓치지 말아야겠다. 어떤 트렌드가 오든 그랬더니 다음에 오는 게 웰니스 사회라는 거죠. 그러면 웰니스 사회는 제가 자본금이 많이 있지 않아도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아, 이번 기회는 내가 놓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유니티 사업을 저는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1900년도 뉴욕 거리랑 1913년도 뉴욕 거리입니다. 하나는 마차, 하나는 자동차잖아요. 불과 10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트렌드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트렌드라고 하는 거는 유행이랑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마부가 계속해서 자기는 이 마차를 몰겠다고 우겼다면 그렇죠. 바로 10년 후에는 직업을 잃겠죠. 이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빠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기능식품 매출이 많이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몰의 건강기능식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79% 신장했다. 그 다음에 비타민류는 2077%,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 상품류는 730% 선정한 등 고공행진 중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봐도 18년도랑 20년도랑 엄청 차이가 엉장했고요. 여기 국내 중요 건강기능 업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회사도 매출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왜 늘어나겠어요? 그만큼 고객들이 사 먹으니까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제약회사에서만 건강기능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 가발을 만든다든가 요구르트를 만드는 회사에서도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거예요. 왜? 트렌드니까. 거기에 투자를 해야 거기서 돈이 나오니까 이 많은 회사들이 건강기능식품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네트워크 마케팅인가 이걸 한번 봐야 되겠죠.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제가 5일을 학습지 교사를 할 때 5일을 일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를 했는데 일요일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6일을 일하기 때문에 페이를 많이 가져가겠죠. 근데 저는 5일까지만 일했거든요. 근데 갑선상암 수술을 하고 나서 몸이 안 좋아지니까 제가 일을 4일만 하고 또 안 좋으니까 3일만 했어요. 그랬더니 월급이 어떻게 됐어요? 줄었죠. 거진 300만 원 가까이 타던 월급이 200만 원이 되고 나중에는 15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페이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워런 버핏의 이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맞아. 그렇게 해서 일을 했어야 되는데 나는 내 몸을 움직여서만 돈을 벌려고 생각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21세기 가장 강력한 변화의 물결로서 유통사업을 이끌어갈 것이며 개인이 성공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또 말했습니다. 클린턴도 이런 말을 했죠. 누구에나 밝은 미래에 대한 기회를 주고 자영업을 통해서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종사자들은 세계 경제 회생의 주역이 될 것이다라고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다음 천만장자는 어디서 나올 것이다 하는 폴 제인 필저도 그런 말을 했죠. 얘가 가장 마음에 와닿는 글인데요. 가장 거대한 사업적 기회는 웰리스 제품과 서비스를 제조하는 것보다 이들 제품과 서비스를 유통시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 유통하는 이 일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이게 폭발기에 일을 할 건지 안정기에 일을 할 것인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5조 원이에요. 근데 25년도에는 그게 5배가 늘어나 25조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폭발기인 이 시점에 할 것인지 아니면 안정기에 들어있는 그 시기에 할 건지는 여러분이 이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대의 흐름상 네트워크 사업은 꼭 한 가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신이 하고 있지 않으면 누군가는 정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시고 지금 하시면 좋고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 있어야 물론 성공합니다. 제가 이거 정주영 회장님 거를 가져와 봤는데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해내는 법이다. 의심하면 의심한 만큼밖에 못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정주영 회장님이 76년도에 말씀을 하셨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셨으니까 지금 현대가 그렇게 크지 않았나 싶고요. 정주영 회장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셨대요. 해보기나 했어라고요. 이 말이 너무 와닿아서 이제 제가 여기다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변화를 기다리는 여러분, 사장님들, 이제 그대가 변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변화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